저는 어렸을 때부터 좁쌀 여드름을 달고 살았어요. 이 좁쌀 여드름을 없애려고 피부과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압출도 해보고 각질 제거를 하래서 각질 제거도 해보고 보습이 중요해 돼서 보습도 해보고 그치만 더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기름져지게 돼서 좁쌀이 없어지지 않고 더 생기기만 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좁쌀 대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썼던 돈, 시간 여러분들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봤던 제품들까지 추천해드리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 데는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각질 제거하기. 두 번째, 진정시켜주기. 세 번째, 수분 보충해주기. 마지막 네 번째, 보습해주기인데요. 각질 제거는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세안만으로 불필요한 각질과 피지만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창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고 각질이 많이 쌓일 때 각질 제거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알갱이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쓰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매끈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더욱 좁쌀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인데 각질 제거를 과하게 하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면서 각질은 나중에 더 쌓이고 피지는 더 분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각질이 더 생기거나 민감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고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안을 할 때 어떤 클렌징 폼을 써야 될까요? 바로 약산성과 약알칼리 클렌징 폼을 번갈아 가면서 써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수부지이신 분들은 수분을 빼앗기면 안 되고 또 피부 pH 농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 약산성 클렌징 폼들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산성 클렌징 폼만 쓰니까 제 피부가 수분이 빼앗기지 않아서 촉촉한 건 맞는데 좁쌀 여드름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pH 농도를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불필요한 기름은 걷어내줘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약알칼리 클렌징 폼이랑 약산성 클렌징 폼을 번갈아 가면서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피부 상태를 보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과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물세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아침에 물세안만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물세안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중성이에요. 저희 피부에 가장 좋은 농도는 약산성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약산성 상태에 중성인 물로만 세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날 저녁에 바른 화장품들도 많을 테고요. 자면서 베개에 묻은 어떤 노폐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그런 노폐물들 그리고 잔여 화장품들을 씻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저녁에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묻히고 먼지도 있고 하루 종일 화장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저녁에는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진정 단계입니다. 진정 단계에 필요한 성분은 바로 병풀입니다. 병풀 성분은 저희가 시카라고도 하죠. 병풀 성분은 항염, 진정, 그리고 상처 재생, 피부 장벽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병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씀으로써 피부 장벽 재생은 물론이고 상처가 난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믹순의 순디 병풀 에센스와 원싱의 병풀 추출물 토너인데요. 제가 실제로 작년 겨울에는 원싱의 병풀 추출물 토너를 3통이나 비웠어요. 처음에는 원래 토너 바르듯이 흡수시켜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좁쌀이 올라온 부분에만 따로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내서 이렇게 스킨팩처럼 해줬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이 좁쌀이 진정되는 게 바로 느껴져요. 매끈하고 보들보들해지면서 좁쌀이 이렇게 잠잠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줘서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스킨팩을 하고 난 다음날이면 너무 좋아졌다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대로 올리브영 가서 그 원싱 병풀 추출물 토너를 바로 사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제가 확실하게 써보고 효과를 봤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양도 좀 적어서 저는 좀 스킨백에 쓰기는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효과를 봤던 건 단순히 토너로 이렇게 썼을 때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스킨팩을 해줬을 때 가장 많이 효과를 봤어서 저는 이 제품도 물론 추천드리지만 좀 더 가성비
좋고 잘 쓰고 효과를 봤던 건 원싱의 병풀 추출물 토너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품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절대 닦아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닦아내놓은 것만으로도 또 한 번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닦아내시지 말고 이렇게 툭툭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정을 시켜주고 나면 수분을 채워줘야겠죠? 수분을 채워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은 히알루론산일 거예요. 물론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쓰실 거라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섞인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일시적으로는 저희 피부에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지속력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각 피부층마다 들어가서 효과를 내는 분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크기의 히알루론산이 섞여져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부활초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이 아비브의 부활초 비피다 세럼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굳이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 피부에는 수분 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수분 길의 이름은 아쿠아포린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초라는 성분은 아쿠아포린이라는 이 수분 길들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해줘서 수분을 더 흡수시킬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안에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부활초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내 피부에 수분 길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을 채워주고 들어간 히알루론산을 잘 머금고 있게 해주면서 확실하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한 이 제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하면 미백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부 장벽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준다기보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그 지질층, 그 지질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아까부터 피부 장벽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보니까 다른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들보다도 저희 피부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되게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구독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보습 크림을 바르는 단계입니다. 세포간 지질이 무너져 있다면 저희가 외부에서 발라줌으로써 다시 채워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콜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발라주면서 마무리하게 되면 피부 장벽은 다시 튼튼하게 재생이 되고요. 더 이상 각질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거나 불필요한 피지가 생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진정시켜주고 아까 수분을 넣어주면서 보충시켜줬잖아요. 피부 장벽이 하는 일이 바깥에 있는 안 좋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잖아요. 세콜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면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아까 넣었던 히알루론산, 부활초 뭐 이런 성분들이 나가지 않고 안에 머금게 되면서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품도 추천해드려야겠죠. 제가 쓰고 효과를 봤던 제품은 바로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인데요. 제가 작년 겨울에도 원싱의 병풀 추출물 토너와 함께 이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세콜지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때였고 그냥 무작정 뭐 수분만 채워주면 되는 줄 아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